나는 베이스를 잘 못 치는 건 상관없어. 근데 허접같이 보이는 건데 용서할 수가 없어. 베이스를 못 치는 건 괜찮아. 어차피 소리 안 들려. 사람들이 틀려도 몰라 베이스는. 그러니까 최대한 폼 잡으라고. 이것만 보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허접같이 보이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베이스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커뮤니티 같은데 짤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바이럴이 되면서 두 번째 이렇게 J커버를 그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베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이 부분에서 또 놀랐습니다. 밴드 음악이 좀 유행을 하면서 베이스를 또 알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베이스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밈이 생겨가지고 뭐 메가 우쿨렐레니 뭐 어차피 소리 안 나는데 그냥 틀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 베이시스트이자 강사이자 유튜버로서의 조금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 처음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걸로 댓글로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제 메일로 개인 레슨 문의도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 레슨은 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학원에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를 좀 더 잘 치고 싶은 사람들, 베이스를 조금 더 야무지게 연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초보일 때 트레이닝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고 벽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초보일 때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자세에 관한 것들, 움직임에 관한 것들인데요. 따라해보세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베이스 칠 때 이따만한 아저씨들도 이 악기를 치고요. 동양인 남성인 저도 이 악기를 쳐요. 사이즈가 똑같아요. 베이스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려면요, 여러분들, 내 몸에 이 베이스가 딱 안착이 돼야 돼.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 그 손흥민 선수인가요? 밥 먹을 때도 축구공 가지고 있고 잘 때도 축구공 안고 자고. 나도 거짓말 못해서 베이스 안고 잤어요. 솔직히 구라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베이스라는 이 크고 무거운 악기를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베이스를 첫 번째로 이 바디의 굴곡진 부분 있잖아요. 내 허벅지까지 딱 가져와. 그 다음에 베이스와 나는 유격이 없어야 돼요. 딱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약간 명치보다 조금 한 엄지손가락만큼 위로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물론 스트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겠지만 스트랩이 없는 상태에서 내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세를 잘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베이스가 내 어깨랑 평행하게 되면은 팔꿈치가 내 몸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헤드를 앞쪽으로 밀어볼게요. 이 팔꿈치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팔꿈치가 내 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들, 악기는 결국에 머슬 메모리야.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은 신체의 일부가 내 몸에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몸에 가까이 붙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왼손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 몸 쪽으로 당겨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베이스가 평행일 때, 그러니까 팔꿈치가 앞으로 돌출됐을 때가 안쪽으로 팔꿈치를 모았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지. 선생님, 팔꿈치가 내 몸 쪽으로 들어와서 안정적이면 무슨 효용이 있는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베이스는 오른손 피킹으로 소리를 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소리를 낼지 정하는 거는 왼손이란 말이지. 음을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은 포지션을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왼손 없이 이 베이스를 잘 고정해 놓는 능력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정말 큰 도움이 되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왼손으로 돌아가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아저씨 있죠? 특히 2m에다가 이만한 사람들 베이스 넥을 이렇게 잡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엄지를 이렇게 올리냐?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 아저씨는 될 수 있어도 우리는 안 돼요. 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왼손 잘 보세요. 아까 했던 G 메이저 스케일을 쳐볼게. 그쵸? 쳤죠? 그런데
그런데 왼손 엄지가 올라와 버리면요 여러분들 새끼손가락의 가동 범위가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엄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솔에서 라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을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 아무튼 픽사리가 왜 났냐? 가동 범위가 극단적으로 짧아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왼손 이렇게 넥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장작 패듯이 쪼갰어. 그 가운데 선을 가상으로 그려봐, 눈으로. 그걸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롭다라는 겁니다. 손끝 아니고 흠한 부분으로 지탱한다, 지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지한 다음에 왼손 보시면은 손목에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손목 각도 살려서 요 사이에 구멍 있죠. 여기에 뭐 들어갑니까? 메추리알, 샤인머스켓, 블루베리, 라즈베리, 탁구공, 방울토마토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 여기 안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 이거 내가 진짜 가서 내가 해주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에 다 안 담겨요 이게. 자, 정리하자면은 헤드를 앞쪽으로 밀어서 나와 베이스 사이에 각도를 만들어주고 팔꿈치는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라 라는 게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얘를 잘 고정할 수 있어야 엄지가 여기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얘를 살짝 어깨 동무하면서 눌러주잖아요. 이 헤드 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오른손이 잘 이걸 지지해주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그럼 이 헤드의 무게는 누가 지탱해줘? 엄지가 해야 되는 거야. 엄지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잡으려 그러는 거야. 그쵸? 맞아 아니야? 이거 정확히 관통했죠. 내가 초보들 6개월 동안 내가 40명의 초보를 보면서 내가 이거 연구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합니다. 특히 동양인 여성이라면요. 초보자들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벽 느낍니다. 벽 느껴서 뭐라 그래? 아, 난 재능이 없나 봐. 난 악기 잘 못 치나 봐. 베이스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나 봐. 절대 아니야. 이건 너의 문제야. 아니, 여러분들은 제가 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가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 얼굴에서 멀수록 1번 줄이에요. 아래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줄이에요. 베이스는 높은 확률로 3번 줄과 4번 줄을 연주하겠지만 가끔씩 필인이나 어떤 프레이즈를 연주하면은 2번 줄과 1번 줄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맞죠? 오른손 있잖아. 오른손이 솔, 레, 솔 쳐줘야 돼. 근데 어떤 실수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건 잘 쳤네요. 아, 저는 이제 이게 몸에 배워가지고 저는 실수를 안 해요. 일부러 실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 이게 프로죠? 이렇게 돼. 이게 왜 그러냐? 소리를 내주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정확하게 현을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삐끗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든지 다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반복을 하고 그 시간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하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물론 먹고 살기 너무 바쁘시지 알아. 내가 다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배우잖아. 그러면 나는 당신의 그 돈이 약간 조금 더 좀 가치 있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학원 오시기 전에 10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제시한 트레이닝 5분 정도만 하시면은 금방 개선된다. 그리고 그 개선의 양은 너무나도 효과적이고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 연주할 때 오른손의 위치는 감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내가 몇 번 줄에 지금 내 검지가, 몇 번 줄에 내 중지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왼손은 정확하게 이동을 했는데 오른손이 핫!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칵! 칵!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위치는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대강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 보세요. 내가 피킹하는 위에 줄에 손을 놓습니다. 보시면은 3번 줄 연주할 때 엄지 위치 어디 있나요? 여기 있지. 2번 줄 연주할 때 엄지 위치 어디 있어요? 3번 줄에 있지. 마찬가지 1번 줄도 이렇게 엄지가 내려와야 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피킹하는 줄 위쪽에 바로 위에 엄지를 놓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연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른손에 투자하는 인지적 자원을 혁신적으로 줄여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나 오늘 땅 사러 가야지. 무릎에 힘을 주고 땅을 밀어내듯이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이렇게 안 하잖아. 일어나야지. 핫 이렇게 일어나잖아. 걸어가야지. 왼쪽 무릎부터 올리면서 오른 발바닥으로 하중을 지탱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인 뒤 이렇게 안 하잖아. 걸어가야지 하면 그냥 걸어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른손 움직임도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오른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검지와 중지를 교차해서 줄을 당겼다가 놓는 과정을 반복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교차해서 한다는 거야. 근데 현을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4번 줄로 시작해서 1번 줄로 가볼게요. 검, 중, 검, 중. 교차하고 있지. 그죠? 그런데 제가 관찰한 초보분들 대부분이 줄을 바꿀 때 검지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 아니면은 마디의 첫 박에 검지부터 시작을 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게 된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얼터네이트 피킹 외에 이코노미 피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피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코노미 피킹이 뭐냐? 내 얼굴에서 먼 1번 줄에서 시작해서 내 얼굴에서 가까운 4번 줄로 향할 때는 이코노미 피킹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같은 손가락으로 갈퀴로 긁어 오듯이 줄을 당겨서 놓는 과정, 그러니까 튕겨 주는 것이, 소리를 내어 주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 피킹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얼굴에서 자,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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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만 썼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코노미 피킹입니다. 또 여기서 또 디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피킹을 할 때는 힘의 방향이 내 몸쪽으로 정직하게 수직이어야 돼. 만약에 내가 피킹할 때 요 안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지금 내가 줄을 만지고 있는 이 검지의 이 위치, 요 위치랑 줄을 튕기고 나서 그 위에 줄에 닿는 위치랑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코노미 피킹이 굉장히 곤란하게 된다. 위치가 달라지니까 힘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피킹을 하고 나서 그대로 1번 줄 피킹하고 나면 2번 줄에 닿았죠. 이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은 그대로 당겨서 예비 동작이 없다는 거예요. 예비 동작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쉽고 정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얘를 또 이코노미 피킹을 익히지 않고 막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해. 가끔은 이코노미 피킹 했다가 얼터네이트 피킹해서 교차했다가 이러면은 또 오른손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맞은 것처럼 삐걱삐걱 거리다가 실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연주할 때와 비슷한 컨디션으로 8비트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2, 3, 4 얼터네이트 4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 둘, 셋, 넷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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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고 인사. 요렇게 인사까지 하셔야 돼요. 딱 마무리 딱 졌다라는 거. 요거는 따로 뭐 어떤 교재나 어떤 뭐 그런 학술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닌, 제가 6개월 동안 여러 명의 초보자분들, 특히 동양인 여성, 물론 제 수강생은 다 동양인입니다. 특히 체구가 작거나 손이 좀 작거나 하는 여성분들을 보고서 조금 개선안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나한테 이거 슈퍼챗 쏴야 돼, 진짜로. 이거 나 돈 내고 배워요. 사람들은 돈 내고 4주 동안 이거 계속하면서 나중에 선생님 와 기가 막히신데요? 나는 이거를 구마의식이라고 표현해요. 구마의식. 이 악령을 쫓아낸 다음에 정말 순수한 정직한 자세로 좀 베이스를 접해야 돼. 특히 독학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독학하신 분들은 내가 베이스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잘 모르셔요. 어디가 부자연스럽고 어디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셔요. 그걸 내가 보면서 이렇게 교정을 하다 보니까 베이스를 오래 치건 오래 치지 않던 간에 결국에 벽에 부딪혀서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 전에 종비너 유튜브가 수익 창출 중에 슈퍼챗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딱히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그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베이스 연주하는 거 좋아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취미로 연주하면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취미로서, 교양으로서 즐거운 연주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같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주 혁신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베이스를 잘 못 치는 건 상관없어. 근데 허접같이 보이는 건데 용서할 수가 없어. 베이스를 못 치는 건 괜찮아. 어차피 소리 안 들려. 사람들이 틀려도 몰라 베이스는. 그러니까 최대한 폼 잡으라고. 폼 최대한 잡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필인을 하고 호들갑을 떨어도 안 들려요. 어차피 사람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야. 잘 봐. 흥행으로 놓고 이것만 보면서 허접처럼 하지 말고. 이것도 허접 같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허접 같아요. 허접 같지? 헤드 앞으로 밀어서 팔꿈치 내 쪽으로 가져오고. 안 허접같이 하란 말이야. 허접같이 보이는 건데 용서할 수가 없어. 못 치는 건 괜찮아. 어차피 틀려도 된다고. 안 들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허접같이 보이지 마라. 그래서 허접같이 안 보이려면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덜 허접같이 보이고 실제로 덜 허접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안정적인 자세를 갖고 계시면요,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얘를 손가락 마디의 근력이 아니라 아구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구 힘. 으악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베이스 못 쳐. 베이스 이렇게 치잖아. 멀리서 보면 이 사람 오른손 어떻게 하고 왼손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 그럼 내가 이렇게 가서 쳐보세요. 자,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원. 자, 여러분 지난번에는 베이스를 내 몸에 잘 안착해서 그리고 잘 고정해서 왼손도 올바른 자세로 잡는 것, 그 다음에 오른손 핑거피킹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정확한 자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기 연주도 결국에 머슬 메모리야. 여러분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두 개가 얘네 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얘를 대학을 보내야 돼. 얘네를 대학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 좀 비유가 좀 별로다. 비약이 좀 심하죠.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프렛이고요, 프렛 근처 누르세요, 이거 아니야. 왜 베이스 왼손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곤충 중에 개미, 벌 이런 거 뭐로 돼 있어? 머리, 가슴, 배. 베이스는 뭐로 돼 있어? 머리, 목, 몸으로 돼 있어. 헤드, 넥, 바디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바디에 보시면은 여기 브릿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릿지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베이스 스트링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베이스 스트링은 브릿지로 연결이 됩니다. 브릿지 안쪽으로 들어간 베이스 스트링이 브릿지의 새들 위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보시면은 딱딱하게 고정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그죠? 여기서 출발한 줄이 어디로 갑니까? 쭉쭉쭉 픽업을 지나서 쭉쭉쭉 바디 넘어서 넥 위를 통과해서 헤드까지 도달해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베이스 스트링은 요 헤드에 감겨 있는 것부터 시작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은 헤드와 넥 사이에 너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깍 물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개방현을 연주하면은 너트에서부터 브릿지의 새들까지의 길이를 피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번 줄 쳤을 때 55Hz의 진동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합니까? 개방현은 이렇게 왼손 도움 없이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핑거보드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다른 음을 연주하기도 해요. 여러분 맞죠? 다른 음을 연주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 라, 시, 도를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누르냐 이거야. 선생님 왼손 어디를 눌러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잘 아셔야 돼. 자, 보세요. 넥에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선은 아니고 이거 쇠가 하나 들어가 있어. 요걸 뭐라 그래? 요걸 프렛이라고 불러요. 프렛. 플랫 아니야. 프렛. 그리고 이 프렛과 프렛 사이도 프렛이라고 불러요. 대신에 몇 번 프렛?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쭉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3번 프렛을 운지했습니다. 손으로 눌렀어요. 그쵸? 핑거보드를 지그시 눌러 놓는 거를 운지라 그래요. 우리는 이걸 다 개방해서 요 너트부터 브릿지 새들까지의 길이를 친 거잖아. 근데 내가 눌렀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프렛이 이만큼이나 넓어. 근데 내가 누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부터 시작해? 내가 누른 프렛의 끝 지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어딜 누르든, 프렛 어딜 누르든.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이해돼야 하는데 대답. 이거 잘 이해해야 돼. 내가 줄을 이렇게 누르잖아. 그러면은 프렛에 줄이 쫙 낑긴다고.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이렇게. 그치? 뭐처럼 너트가 고정했던 것처럼 내가 얘를 누르면 여기에 고정이 돼. 그래서 이 프렛 여기 여기부터 브릿지까지의 길이를 연주하게 되는 거야. 아,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요 넓은 요 프렛에서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은 여기 되잖아. 여기에 줄이 고정되잖아. 이렇게 프렛이 있으면은 줄이 여길 지나가면서 내가 누르니까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줄이 고정되는 그 프렛 근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제가 4번 줄 1, 2, 3번 프렛이에요. 3번 프렛 솔 G를 운지를 했습니다. 근데 배운 대로 프렛 근처를 누르지 않고 프렛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으악! 너무나도 듣기 싫은 소리. 왜 나? 이거 왜 나요? 왜냐면은 아까 이렇게 고정됐잖아.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돼. 근데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으니까 혀는 이렇게 울릴 거야. 근데 프렛이랑 부딪히면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걸 버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듣기 싫은 소리. 이거 근데 선생님은 또 힘이 좋아가지고 또 잘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올바른 곳을 눌러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프렛 근처를 누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현과 프렛이 진동 때문에 다다다다다닥 닿아서 버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당한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프렛 근처를 눌러야지만 프렛과 현 사이를 효과적으로 쫙 누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프렛 근처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당한 힘으로 효과적으로 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렛 근처, 내가 누르는 프렛 앞쪽, 가까운 앞쪽으로. 그럼 여기 질문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프렛 자체를 누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게 좀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 연주를 하다가 살짝만 옆으로 가도 잘못된 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안전하게 프렛 근처로 눌러줘야 된다. 이거 설명이 잘 될려나 모르겠네. 괜찮나요? 자, 아무튼 손가락으로 핑거보드를 운지하는 위치는 그래서 프렛 근처 앞쪽으로, 앞쪽으로 누르는 게 기본적이고 안정적이고 기초적이고 재밌고 알차다. 옳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누르는지 오케이, 알겠어요. 어떻게 누릅니까? 자, 어떻게 눌러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들을 다 세워요. 그죠? 손가락이 세워가지고 여러 음을 낸단 말이야. 근데 베이스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높은 확률로 한 개의 음을 내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다른 줄을 뮤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두툼한 부분으로 지그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그시 눌러요. 그 다음에 아래 현들은 내가 누른 손가락에 이 마디로 살짝 덮어주면서 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만 치고 그 아랫줄은 잔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뮤트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내가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나는 검지로 해. 검지로. 그쵸? 중지는 떠 있는데 검지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이게 조금 더 좋아요. 이게 약간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제 검지로 뮤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왼손으로도 다른 현을 뮤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3번 줄 개방현 뭐라 그랬어요? 55Hz 라잖아요. 근데 4번 줄에도 라가 있어요. 바로
5번 프렛입니다. 1, 2, 3, 4, 5번 줄도 동일하게 55Hz 라예요. 그런데 베이스 안에서 같은 음은 공명을 합니다. 공진이 생겨. 그래서 라만 쳐볼게요. 라만 치고 뮤트를 해볼게. 음이 남아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현이 떨리고 있는 게 보여요. 현이 계속 울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운지한 프렛, 운지한 현 그 아랫줄을 뮤트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명, 공진에 의해서 우리가 의도치 않은 잔 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요거는 또 녹음을 하시게 되면 다 들려요. 베이스가 연주하는 음역대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주는 게 또 우리의 과업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관리해주셔야 돼요. 잔 울림을요. 이건 솔직히 베이스 도덕이야. 이거 해줘야 돼.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세워서 하는 거 아니고 두툼한 부분으로 지그시 누르고 그 아랫줄은 남은 손가락 마디로 이렇게 뮤트를 하면 참 좋다. 아니면은 중지 세워도 남은 손가락으로 검지로 이렇게 뮤트를 하면 참 좋다. 예,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손가락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프렛 근처를 눌러야 되는 게 필수예요. 프렛에서 멀면 멀수록 과한 힘을 줘야 돼. 그쵸? 내가 근데 프렛 근처를 누르더라도 충분한 힘으로 프렛과 현을 이렇게 고정해 놓지 않는다면 버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힘이 부족한 거야. 여기서 조금 더 지그시 눌러서 현이 프렛 위에서 떨리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서 힘줘서 눌러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으악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베이스 못 쳐. 그 적정한 힘의 역치가 있을 거예요. 그 적정한 힘의 그 정도를 본인이 연주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에요. 예.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들 검지와 중지는 힘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왼손도. 근데 문제가 뭐야? 약지와 새끼손가락. 약지랑 새끼를 쓸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운지를 하게 되냐면은 선생님 자세 보세요. 손목 각도 이렇게 잡아주고 손가락 두툼한 부분으로 지그시 눌러. 모든 손가락. 그죠? 근데 새끼손가락도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 있단 말이야. 요렇게 잡잖아요. 요렇게 새끼손가락 운지하더라도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요렇게 잡는단 말이야. 근데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얘를 손가락 마디의 근력이 아니라 아구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구 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아구 힘으로 으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선생님 손이 너무 아파요. 이거 맞나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손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은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손가락으로 핑거보드를 운지하는 모양은 요렇게 미는 모양이 돼야 돼요. 요렇게 그죠? 모든 손가락이 살짝 요렇게 세워져서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현을 이동하든 아니면 포지션을 이동하든 이 네 손가락을 모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새끼도 현 이동할 때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손가락 힘이 없어서 악으로 이 손바닥의 힘으로 으악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은 현 이동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네, 요렇게 이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모양이. 이거 공감 가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 모양이 돼. 이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 모양이 되는 거야. 이러면은 또 이제 아구가 아파요. 쓰는 손바닥 여기가 달라요. 근육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지를 했을 때와 으악 이거 이렇게 했을 때에 볼록볼록한 부분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새끼손가락 사용 많이 해보세요. 사용 많이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여? 이렇게 사용하란 말이야. 이거 아니고 으악 이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그건 미안한 말씀이지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악기 관련한 그런 샵 같은 데 보면은 막 손가락 근력 기르는 그런 기구들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얘네 둘이 서로 민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올록볼록 올록볼록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을 쓰는 걸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알려주냐? 이거 누가 알려줘? 이거 어디서 알려줘 이거?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 커리큘럼에서 진짜 한 2달 동안은 뭐 안 쳐요. 자세만 계속해. 자세만. 그리고 계속 근육 기를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재미없잖아요. 노잼 환불해야지. 3개월 등록을 하면은 12주잖아요. 6주가 지나면 이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주까지는 조금 야들야들하게 6주까지는 그냥 재밌게 7주부터 넌 죽은 목숨이야. 7주부터 다 이러고 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언제 연습하고 회사 갔다가 또 막 집에서 앰프 끼고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하고 나서라도 빡세게 해야 돼. 근데 아프면 말하세요. 이게 아픈 것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 근육통처럼 당기는 느낌이 있어.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통증은 바늘로 촉촉촉 찌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 연습량을 좀 줄여도 됩니다. 그런 통증이 느껴질 때는 여러분 아시겠죠?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근육염, 관절염, 건초염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상하지?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그것도 혼자 케어 못하면은 그거 베이스 어떻게 칩니까?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아봤어요. 왼손을 어떻게 누르고 그리고 어디를 눌러야 되고 우리 손은 어디로 눌러야 되는지, 베이스 프렛 중에 어디를 누르고 그리고 어떻게 누르고 누르면서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근육을 써서 눌러야 하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여쭤보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보면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근데 또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 낯가리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베이스 이렇게 치잖아. 멀리서 보면 이 사람 오른손 어떻게 하고 왼손 어떻게 하는지 안 보여. 그럼 내가 이렇게 가서 쳐보세요. 자,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원, 투.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낯가리시는 분들, 뭐 내향적인 분들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것도 또 필요한 과정이고요.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교정될 부분들이라든지 개선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스텝별로 좀 가는 거를 저는 선호합니다. 바로 그냥 8비트 오케이 1, 2, 3, 4 빰빰빰빰 이거 말고 정확하게 해서 천천히 만들어 보자. 이게 또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적당한 힘, 정확한 위치, 바른 움직임 이거 계속 강조하시고 우리는 언제 예뻤어 언제 칩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세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근육 기본적으로 움직임 기본적으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 어차피 나중에 병 느껴. 어차피 흥미 잃어. 안 되니까. 나는 그런 걸 느끼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왜 되지? 이런 감정만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야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좀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동작과 기본적인 위치,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조금 진득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장땡이야. 알죠? 많이 베이스 안아보고 많이 움직여보고 자기가 움직이는 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뇌 빼고 하면 안 됩니다. 뇌 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자세 잡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힘 주고 있는지, 어디에 힘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지금 소리가 조금 개선됐는지를 본인이 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별로 안 늘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근데 댓글 남긴다고 모두 다 대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제 또 좀 그렇잖아요. 또 나도 내 본업이 있고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슈퍼땡스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내가 댓글 답변 내가 무조건, 그러니까 좀 그런가?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도 많은 분들이 베이스 강의 영상 좋아해 주시고 또 도움 됐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편으로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좀 이야기할 거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또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베이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베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취미로서 베이스 굉장히 교양으로서도 좋은 악기니까요.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흥미 잃지 마시고 한번 롱런 해보시죠. 저랑 같이요. 감사합니다. 아우트로 너무 좋았다, 그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나는 베이스 못 치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전거 탈 때 꽈당 넘어지면은 이제 아빠 놓지 말라 그랬잖아. 뿌잉! 놀랍게도 넌 아빠가 안 잡아줬지만 200m를 혼자 주행했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취감이랑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베이스 선생님 종비너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스를 내 몸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기본 자세를 배워봤고요. 효과적으로 왼손을 운지하는 법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왼손이 내가 어떤 음을 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거는 오른손이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도 왼손만큼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오른손으로 핑거피킹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선생님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지만은 제가 지금 취미 수강생만 50분이 계셔요. 근데 입시생 레슨과 취미생 레슨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수업 방식도 물론 다르겠지만 수강생의 연습량이 달라요. 그리고 수강생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익히고 왔는지도 정말 천지 차이예요. 입시생이면 뭐야? 자기가 혼자 막 취미로 막 하다가 나 이걸로 밥벌이 해야겠는데? 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마치 저처럼요. 중학생 때 저처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혼자 취미든 뭐 독학이든 간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근력을 늘려서 오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걸 잘한다고 판단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좋은 과제와 바른 길을 알려주면 돼. 이거 해서 일로 가 하면 걔네들 그냥 지가 하던 대로 연습량 6시간 7시간 태워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취미생들은 어떠냐면은 걷는 법을 몰라. 사족보행하는 영유아예요 아직. 그래서 길을 알려줘도 그냥 막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취미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손 잡고 아장아장을 해줘야 돼. 아장아장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아장아장을 안 해주면은 지 혼자 그냥 막 사족보행하면서 막 어디 부딪히고 막 꽝 부딪히고 자빠지고 하다가 아, 나는 베이스 못 치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베이스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교양으로서도 취미로서도 아주 이상적인 악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인 거지. 아빠 놓지 마 이러면서 몰래 쓱 놓고 꽈당 넘어지면은 이제 아빠 놓지 말라 그랬잖아. 뿌잉! 놀랍게도 넌 아빠가 안 잡아줬지만 200m를 혼자 주행했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취감이랑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두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걷는지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오른손만 따로 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착착착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선생. 우리가 오른손으로 줄을 당겼다가 일시에 놓으면서 줄의 진동을 일으켜서, 즉 소리를 내는 거를 오른손 핑거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기타 애들처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매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테토남에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냥 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또 기타리스트 선생님들 와가지고 무슨 뭐 우리도 아르페지오 하고 농담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또 과열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핑거피킹을 하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아니 거의 모든 인간은요 검지와 중지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피킹할 때 검지와 중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줄에 닿는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고요.
줄에 닿는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렛대의 길이가 다른 거고, 결국에는 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지로 피킹했을 때와 중지로 피킹했을 때 압이 볼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륨이 달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연주하는 음들은 높은 확률로 200Hz 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당 진동수가 낮고 파장이 긴 에너지가 큰 소리를 일관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낼 경우에는 이 밴드 앙상블에서 조금 하체가 좀 부실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베이스는 풍부한 바디감과 밀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관되게 좋은 밸런스로 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베이스를 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굳은 살이 생겼거든요. 어디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손의 가운데가 아니야, 가에 생겼어. 그 말인 즉슨 베이스를 바디와 손등이 수직이 되게 피킹을 한다면 줄이 내 손 가운데에 오게 돼요. 근데 가 쪽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 안쪽으로 틀어줘야 돼. 여러분들 베이스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살짝 틀어봐봐. 그러면은 닿는 부분이 어디야? 살짝 요 선생님 굳은 살 생긴데 여기 가 쪽에. 왜 가 쪽으로 닿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수직으로 놓을 때는 보이시다시피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줄 안쪽으로 중지는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검지는 얕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달라진다는 거야. 힘이 다르니까 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검지와 중지의 길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일 거예요. 그냥 할게요. 중지가 줄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더 얕게 줄을 지탱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더 얕게 중지가 이만큼 들어왔던 게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깊이만큼 줄에 넣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한 힘을 줘서 피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을 살짝 내 몸 쪽으로 틀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뭐야? 검지와 같은 컨디션으로 줄을 중지로도 누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검지가 요만큼 들어왔다면 중지도 요만큼 들어야 되는 거야. 중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중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칠 거야? 베이스 어떻게 칠 거야? 그죠? 이건 좀 오바예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압력으로 피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요, 힘을 주는 건데요, 힘을 줘서 줄을 튕겨서 진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지시를 내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당기세요, 두 번째는 쏘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당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줄을 피킹하기 전에 이렇게 텐션을 준 상태를 유지하세요. 보이시죠? 치면 안 돼요. 쏘세요 라고 말하면은 마침내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베이스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자, 당기세요, 핫, 쏘세요, 뚱. 중지도 당기세요, 핫, 쏘세요, 뚱. 당기세요 라고 말했을 때와 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힘의 차이를 본인이 느껴보세요. 당기세요 다음 쏘세요 라고 말하면은 힘을 더 주시나요, 덜 주시나요? 힘을 빼게 되나요? 해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대답해. 더 주게 되죠. 더 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굳은 살 난데 여기 있었지. 줄을 깊이 넣게 되면은 힘을 더 줘도 줄의 텐션만 강하게 가해지지 줄을 튕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 쪽에만 넣어 놓은 거야. 살짝만 얕게 줄을 얕게. 그리고 쏘세요 했을 때 힘을 더 주게 되면은 줄은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장력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내려가려고 그럴 거야, 줄이. 내가 위로 당기니까. 근데 검지 얕은 부분으로 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힘을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튕겨져 나가면서 줄은 진동하고 나는 3번 줄 치면 4번 줄에 쾅 이렇게 닿게 되는 거야. 쾅! 힘을 빼면 안 돼요. 힘을 더 주면서 일시에 줄을 놓아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오른손 핑거 피킹인 거예요, 여러분들. 줄을 이렇게 때리고 부시는 거 아니고 당겼다가 일시에 놓아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기세요 했을 때 요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럼 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힘을 더 준다. 요만큼 더 주겠지. 그치? 큰 차이가 안 날 거야. 근데 당기세요부터 쏘세요의 힘 차이까지 일시에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힘을 가득 주라는 게 아니라 쏘세요까지의 힘만
착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쏘세오에 필요한 힘을 역치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피킹은 요 쏘세오까지만 힘을 줘야 돼.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당기세요부터 쏘세요까지 힘을 천천히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줄에 내 오른손이 닿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뮤트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야. 쏘세요까지의 힘을 빨리 주라는 거야. 그래야 베이스 8비트 할 때도 음이 이어지겠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알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그냥 소리 나네 왕 안 돼. 잘 컨트롤 해주는 게 베이스의 덕목입니다. 덕목. 피킹 위치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여기? 여기 위치? 오케이. 생방송 오신 분들은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알려주잖아. 게다가 후원을 하게 되면요 앞에 뭐가 생겨요. 그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게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재밌게 하려고 농담이에요.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농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 피킹하는 위치 있죠. 여기서 칠 것인가 여기서 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 브릿지에 새들부터 여기 너트까지였죠. 그러면은 우리 피킹 위치 중에 어디가 장력이 제일 강하겠어요? 브릿지 새들에 있는 곳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 있잖아. 앞쪽은 상대적으로 더 말랑말랑해요. 자, 그래서 브릿지 쪽에서 뒷 픽업에 엄지를 놓고 피킹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넥 쪽에서 피킹을 해보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브릿지에서 칠 때는 조금 더 짙고 thick하고 다크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넥 쪽은 좀 더 부드럽고 브라이트하고 살짝 가벼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첫 픽업에다 뭘 여러분이 사운드 디자인해서 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아,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코의 그 치킨 같은 거 있잖아. 하잖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발라드를 칠 때는 살짝 앞으로 들갑을 좀 떨어요. 저도 차이가 없진 않지만 여러분은 그냥 앞쪽 픽업에서 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 살짝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내가 검지로 이 부분을 쳤으니까 중지도 가져와서 쳐야지 칠 때. 그래서 뚱빵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당기세요. 여러분들은 베이스 연주 왼손 동작과 오른손 동작에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해야 돼.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규칙만 지키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익힌 다음에 디테일을 좀 챙겨야 돼. 처음부터 막 우악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규칙과 원칙, 자세 같은 거를 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제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지금 뭐 알려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손가락 어느 부위에 줄이 닿게 되는지,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은 그 선생님 굳은살 나는 여기로 넣으시고, 중지도 마찬가지로 검지와 비슷한 위치에 줄이 닿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은 손목을 내 안쪽으로 가져와서 중지와 검지의 길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8비트 검지 중지를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앞, 동일한 소리, 동일한 컨디션, 밸런스가 좋은 소리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힘을 주는 양과 그 힘을 어떻게 줄 건지. 첫 번째로 피킹을 할 때는 줄을 당긴 상태에서 줄을 놓아주면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힘을 더 줘서 내가 줄을 놓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줄을 놓치겠어? 줄을 안 놓치고 내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하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짝만 넣고 줄에 힘을 가하다가 딱 치게 됐을 때 서로 튕겨져 나가면서 줄은 울리고 내 손은 그 윗줄 혹은 엄지에 닿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하면서도 이건 진짜 너무 귀한 강의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3가지 음절을 드릴 거예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다 따타. 아니 채팅으로 치지 말고 직접 말해보라고. 다 따타. 자, 여러분들 혀가 어디에 닿아요? 입이 이렇게 있어. 앞 윗니 뒤쪽에 닿죠. 동일하게. 근데 왜 달라요? 왜 음절이 달라요? 이 발성기관에서부터 압이 다르기 때문이야. 내가 입에 힘을 줘서 압을 더 많이 주는 게 느껴져요. 다를 발음할 때랑 따를 발음할 때랑 타를 발음할 때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피킹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내가 손가락을 줄에 닿게 하는 위치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발음이 결정되는 거는 힘을 주는 게 다른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우리가 다, 따, 타를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20살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10살 뭐 5살 때부터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최소 15년 동안 성대와 발성기관 이 구강 구조를 이용해서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자에 맞춰서 다, 따, 타를 다르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 근데 베이스는 어때? 하루에 8시간씩 6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위치에 두고 정확한 힘을 주는 연습이 아직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스를 계속 치면서 본인이 느끼시면 돼.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위치에 내가 이걸 대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줬고 그 힘은 어느 방향인 것이고 그렇게 쳤을 때 마침내 어떤 소리가 내는지 본인이 느껴야 돼요.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독학 많이 하시죠? 독학 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야 돼. 자기 움직임에. 왜냐면은 누가 대신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몸을 예민하게 써야 된다고. 소리도 예민하게 들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더 좋은 소리인지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 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베이스 연습 하루에 5시간 6시간 할 수 있어? 매일매일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우리는 연습의 양이 아니라 연습의 질로 가야 돼. 그러려면 느끼셔야 된다고. 본인이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어디에 손가락을 대고 마침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본인이 느끼면서 해야 연습의 질이 향상되는 거야.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크로매틱 한다고 이거 하지 마. 예? 뚱땅뚱땅 우와 우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더뎌요. 여러분들 뭐 물론 재밌긴 하지만 본인이 베이스를 잘 쳐지는 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잖아요. 더 어려운 곡도 도전해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취미지만 취미로 했는데도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더 낫고 결국에는 내가 치고 싶은 노래 멋있게 맛깔나게 쳐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숨통 트이는 순간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 중에 성적이 저조하다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갑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난 좋은 코치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시키는 거 하시고요. 내 말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시면 좀 이렇게 슈퍼땡스나 뭐 이런 거를 좀 아이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오른손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피킹의 2가지 종류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짧게 지나가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피킹의 2가지 방법은 얼터네이트 피킹과 이코노미 피킹이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피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교차하면서 피킹을 하는 걸 얼터네이트 피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얼터네이트 피킹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줄을 연이어서 피킹할 때, 지금 3번 줄을 계속 피킹하고 있죠. 혹은 내가 피킹한 줄에서 1번 줄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 검지로 쳤다면 2번 줄은 중지가 되고 그 다음은 또 검지로 1번 줄. 두 번째로는 이코노미 피킹이 있는데요. 이코노미 피킹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손가락으로 연달아서 피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이코노미 피킹은 또 다른 말로 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갈퀴로 끌어오듯이 한 손가락으로 1번 줄 방향에서 4번 줄 이렇게, 이 2가지 핑거 피킹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좀 습관화 시켜야 돼. 자동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베이시스트들이 왼손을 보거나 자기 연주를 안 보거나 심취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오른손만 보면서 치는 베이시스트들은 없습니다.
왼손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움직여서 몇 번 줄 어디를 운지하고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연주하면서도 오른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자동화가 돼가지고 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만 따로 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에 드는 인지적 자원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돼요. 얘는 지 알아서 해야 돼. 뭐처럼? 기생수처럼 해야 돼. 기생수 보면은 오른손이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대화도 해. 막 이렇게 오른손아 밥 먹었니? 이러면 아 배고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쁜 애가 있어? 그럼 오른손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다 으깨져요. 우리 베이스도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왼손 어디를 운지를 한다 그러면은 오른손 알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를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특히 박자에 맞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방현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왼손은 그냥 기본 자세 잡으시고요. 오른손 내가 원하는 현을 잘 피킹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피킹이랑 이코노 피킹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조금 더 질 높은 베이스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코노미 피킹 연주의 예를 알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사노바를 친다고 해봐요. 보사노바 그러면은 솔 레레 솔솔 레레 솔솔 레레 솔솔 레레 한다고 해봐. 내가 같은 줄을 치거나 현 위로 1번 줄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칠 때는 얼터네이트 피킹을 했고요. 2번 줄 솔에서 내려올 때는 이코노미 피킹을 했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 레 솔, 그치? 솔 레 솔 검지만 사용했잖아. 이코노미 피킹이 왜 필요해? 우리가 3번 줄을 연주하면은 손가락 어디 닿아요? 4번 줄에 부딪히잖아. 이걸 그대로 당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굳이 3번 줄 치고 손가락 바꿔서 중지로 쳐야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드는 오른손의 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코노미 피킹을 사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의식 안 하고 있어. 지 알아서 해야 돼. 뭐처럼? 기생수처럼 알아서 오른손이 알아서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천천히 목표를 잡고 천천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넷플릭스 좀 꺼! 연습할 때 넷플릭스를 왜 켜놓고 연습해? 유튜브 꺼! 내가 어떻게 치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고 마침내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느끼란 말이야. 넷플릭스 좀 끄고 연습하라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오른손 피킹을 좀 강화하고 또 오른손 내에서 본인이 규칙을 가지고 마침내 오른손 피킹에 드는 인지적 차원을 최소화해서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결국에는 좋은 밸런스로 일관된 소리를 아름답게 내면서 밴드에서 그 적절한 베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한 강의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고요. 베이스를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냥 궁금해졌네요. 사선 피킹은 처음이네요. 솔직히 많이 연구하신 게 보여요. 아니 난 궁금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도 이제 이게 다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임상 실험을 받아 주셔가지고 예전에 레슨 받았을 때 쌤은 일자로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예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제 클래스에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좀 엄근진합니다. 여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친절한 베이스 오른손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비너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미친 이게 좋은 거 같지? 못 갈아요 이거. 여러분 8만원짜리 하고 어떻게 갈 거야? 다다리오가 좋아서? 아니 다다리오가 다른 거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물론이죠. 베이스 기타줄 뭐 쓰세요? 저는 다다리오만 써요. 이거 제가 엘릭서도 썼습니다. 베이스 엘릭서
이거 엘릭서 스트링 이거 비싸요. 하나에 미친 이게 좋은 거 같지? 못 갈아요 이거. 여러분 8만원짜리 하고 어떻게 갈 거야? 아까워서 못 갈어. 오래 써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때? 3만원? 바꿔. 이렇게 되는 거야. 베이스 줄도 결국에는 장력이 달라져요. 늘어나. 베이스 줄이 결국에는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녹음 같은 거 하거나 라이브 같은 거 해야 돼. 여러분들 줄 안 갈고 올라가요? 줄 갈고 올라가야지. 근데 내가 쓰는 게 만약에 엘릭서야. 18만원짜리 갈아야 돼. 난 그래서 엘릭서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지? 다다레오가 좋아서? 아니 다다레오가 싸서. 녹음할 때마다 줄 갈아주는데 엘릭서 쓰면은 여러분들 파산해요. 다다리오 써야 돼요. 근데 오래 유지해도 돼. 뭐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엘릭서 써도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약간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 높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소리는 그렇게 나는 큰 차이가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나 여기까지 알려줄게. 이거는 좀 프로의 영역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음악을 녹음을 하잖아요. 베이스, 일렉, 드, 보 뭐 이렇게 4개라고 쳐. 그 다음에 뭐 미디가 있어. 얘네들로 프로듀싱을 해.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 믹싱을 해. 그 가믹본. 얘를 또 본 믹싱을 해. 얘를 마스터링 완성. 얘를 업로드를 해. 사이트에 이제 스트리밍. 얘를 들어. 뭘로 들어? 에어팟. 이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베이스 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3만원짜리 써야 돼요? 8만원짜리 써야 돼요? 결국에는 여기서 압도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특히 얘를 기준으로 얘에 맞춰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높은 확률로 베이스는 압축이 돼요. 더 중요한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팟 혹은 모니터 밑에 두는 바 스피커, 거기 베이스 출력이 얼마나 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베이스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악에 얼마나 적합한 연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듀싱 단계에서 프로듀서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프로듀서가 줄 못 쓰세요? 난 엘릭서가 좋은데? 이러면 결제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줄의 차이가 여러분이 듣는 음악으로 달라질까? 생각해보면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막 녹음이랑 라이브 세션 이런 게 아니신 분들은 내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엘릭서라는 줄, 뭐 와운드 뭐 이런 거 막 줄 여러 가지 써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거 재밌다, 이렇게까지 즐겨보시는 건 전 추천드려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융질을 많이 해주셔야 돼. 저도 융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저도 줄을 자주 닦아줘야 돼요. 연주하고 나서 무조건 닦고요. 그 다음에 연주하기 전에 손도 가능하면 씻으시고. 왜냐면은 사람들 손에는 유분이 나오잖아. 그 유분으로 여러분들 이거 베이스 연주하면은 이 기름기가 줄에 묻겠죠. 그럼 줄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럼 공기 중에 먼지랑 불순물이 섞이겠지. 그럼 줄의 진동이 어떻게 돼? 명료한 진동을 만들지 않겠죠. 그게 줄의 수명이 닳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한 후에 습기 없고 유분 없도록 잘 닦아주고 손도 씻어주면 좋겠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엘릭서를 쓰면은 뭐 3년은 간다 뭐 이런 뭔 여기까지 또 깨알 강의를 해드렸네요. 제가 또 우리 회원님들 베이스 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베이스 잘 쳐주고 싶어요. 베이스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음악하고 싶어. 늦은 꿈을 꾸고 싶다랄까?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을 잘 만나서 좋은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숨통 트이는 취미로 베이스를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이런 사람들 있어. 처음 악기인데 5현, 6현에다가 막 헤드리스 있어. 머리 없는 거 있어요. 그리고 뭐 폴 맥카트니가 쓰는 거 알지? 그런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마요. 그거 안 돼. 여러분 샀는데 옷걸이도 안 되고 마매도 안 들고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냐고. 여러분 호들갑 떨다가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들이야. 아예 모르거나 독학을 해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베이스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4줄밖에 안 달려있는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베이스도 나름 구조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취향도 다 다르고 개성이 다 있어요. 베이스도.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특정 브랜드를 딱 지목해서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악기, 그리고 악기를 살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어떤 걸 말씀드리는지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이스 처음에 사면은 뭘 고려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충격이었어.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가솔린, 디젤, 전기차 신경 안 쓰고 색깔 예쁘면 사이버 트럭도 사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내 첫 베이스가 뭐였냐면은 데인 폴앤폴 250이었거든요. 무광으로 된 까만색 베이스였어. 그때 색깔 때문에 그거 산 것 같기도 하고. 초보 입장에서는 성능보다는 내 눈에 예쁜 게 중요해요. 그래야 더 자주 잡게 되고 볼 때도 기분도 좋고 저건 내 베이스야, 마이 원 베이스야 라고 하면서 절대 치지 않아. 하지만 잡고 있는 거 사진 찍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의 순 기능이에요. 어쨌든 간에 옷 같은 거야. 예쁜 옷인 거야. 예뻐서 자주 안아보고 안아보면 치게 되고 치게 되면 또 실력도 어느 정도 연습이 되니까 그 부분도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고 특히 색이 중요하고 색이 중요하고 저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 아니에요. 이거 픽업 하얀색인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색깔이 이게 좀 오염된 아이보리 같잖아. 근데 이제 그냥 올드 팬더인 점이랑 처음에 땡겼을 때 이게 마음에 들었었어. 물론 내가 슬랩을 주로 연주하진 않지만 그리고 연주감도 굉장히 좋았고 넥을 잡았을 때 어떤 그 뭔가 그립감이 있어요. 이것도 나쁘진 않았어.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여기에 투박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디자인 보네? 난 여기가 마음에 들었어. 크게 찌인 거. 그리고 베이스 구매하실 때 또 중요한 거 뭡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중요해요. 내가 이 베이스를 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베이스 치는 행위가 수입원이 될 수는 없어.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베이스를 샀는데 뭔가 칠 시간도 부족하고 집에서는 좀 재미없는데 선생님이랑 하면 재밌는데 왜 집에선 재미없을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의 손해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입문용 기타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가 안 됩니다. 놀랍게도 팬더사나 이런 것들은 환율이나 희소성들이 생기면은 재테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고거래 사이트 중에 차익을 만드는 사람들을 조금 등한시하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사놓고 막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붙여가지고 파는 애들 있어. 내 거 지금 돌아다니는 거 있어 지금 여기에. 미친 338원인데 왜 520이 되냐고. 내 거 다시 달라고. 520 없다고 나 지금. 여기 뮤리라는 사이트거든요. 내 거 어디 갔어? 이 악기 진짜 좋은데 괜히 팔았어. 아쉽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명기로 분류되는 것들 말고 입문용들은 잘 안 팔리거나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런닝머신이나 치닝 디핑인가요? 턱걸이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 내 친구도 그거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가방 걸어놓고 그 다음에 수건 걸어놓고 셔츠 이렇게 따다다다 걸어놔가지고 옷걸이로 되게 잘 쓰는 애가 있어. 근데 베이스는 여러분 이거 옷 걸려요? 이 옷 많이 못 걸어. 티셔츠 하나 걸면 끝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살 때 팔기 편한 거, 잘 팔리는 거, 가격 방어되는 거 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입문용이라고 쳐봐. 헥스, 스윙, 폴트.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시죠? 입문용으로 조금 국내에서 많이 유명한 베이스들이거든요. 벤티볼리오도 있네. 이거 보시면은 실사용 10회 미만이잖아. 여러분 실사용 10회도 많이 치신 거예요. 봐봐, 판매 완료됐잖아. 왜? 벤티볼리오가 그나마 입문용으로 이제 유명한 브랜드고 많이들 소비를 하시니까 요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잘 팔리는 악기를 중고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베이스 나랑 안 맞아, 이거 좀 별로야, 손해 많이 안 보고 그냥 처리하고, 만약에 잘 맞아, 베이스 좀 재밌는 것 같아, 나 잘하는 것 같아, 킥백 칠 수 있을 것 같아, 딴따다디돈 이러면은 쭉 하면 되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또 팔아서 거기 얹어서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난 이해는 하긴 해. 내 첫 악기 새 악기로 구매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남이 쓰는 거 찝찝한데. 나는요 여러분들 이거 78년도 악기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내가 만든 상처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집어 던졌나 몰라. 근데 베이스는 그래도 돼. 가방이나 차가 아니에요. 괜찮아. 중고로 사도 돼요. 중고 거래를 잘 해야 되는 게 좀 문제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사기당하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로 사되 잘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사는 게 맞아요. 나는 몰라요. 너 사기당하면 내 탓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악기를 처음에 장만했으면 좋겠냐면은 대중적인 악기를 장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 처음 악기인데 5현 6현에다가 막 헤드리스 있어요. 헤드 머리 없는 거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올린처럼 생긴 게 있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폴 맥카트니가 쓰는 거 알지? 그런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마요. 중고로 그거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안 돼. 여러분 샀는데 옷걸이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사냐고. 다들 재즈킹이랑 G1 벤티볼리오 그런 거 저가 하는데 여러분 호들갑 떨다가 그거 하지 마세요. 현 많으면 뭐가 더 좋나요? 현 많으면 5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말해줄게. 확실히 좋은 건 있어. 자, 4번 줄의 개방현이 미예요.
우리는 미보다 더 내려갈 수 없어요. 미 플랫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 한 줄이 더 있으면은요, 미보다 낮은 음까지 최대 B까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에너지로 꽝 할 수 있는 거지. 4현이면 이렇게 해야 돼. 파시미 해야 되는데 5현이 있으면은 파시미. 그 소리가 또 매력적이에요. 뭐 아니면 로우스를 그냥 빵 갈겨버리면 그것도 맞돌이 발라드 같은 데에서 두베디드 부밥 이렇게 하면은 부오 알지? 그 베이스 밈 같은 데에서 부오 막 울리잖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내가 필링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5현이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빵 칠 수 있는 거야. 여기 줄이 하나 더 있으니까, F가 있으니까. 난 이거 F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큰 장점이긴 한데, 여러분은 4현 쓰세요. 진짜 호들갑 떨지 마세요. 5현이 왜 좀 어렵냐면 이거 다 뮤트해야 되잖아요. 아니 오른손 핑거 피킹도 안 배운 녀석이 5현 써가지고 어떻게 뮤트할래? 이거 5줄 어떻게 컨트롤할 거야? 4현부터 해. 4현부터. 그리고 좀 논란될 수도 있는데, 야 베이스가 뭔 줄이 5개냐? 베이스 줄 4개면 충분해. 콘트라 베이스부터 시작한 거잖아. 4개를 그냥 F 블루스 쳐. 뭐 5현 가져. 6현은 야 6현 최인성씨, 이성찬씨, 구본함씨 아니면 6현 쓰지 마라. 아시겠죠? 이랬는데 막 온갖 그럼 누구는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5현 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호들갑 떨다가 폴 맥카트니 그거 할까봐, 헤드리스 이거 대가리 없는 거 살까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있어요. 액티브 베이스랑 패시브 베이스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소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 마이크가 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픽업이. 그래서 얘가 진동과 울림을 이렇게 수음을 해서 케이블로 전달을 하는 건데, 패시브 베이스의 경우에는 이 픽업의 소리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거치는 거 따라 없이. 물론 여기에 뭐 회로 있고 배선 있고 막 하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액티브 베이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베이스 내부에 프리앰프가 있어요. 거기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질감이나 성질 따위가 베이스 개인마다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서 거기서 한번 거쳐서 디자인이 된 다음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가 있는 액티브 베이스의 경우에는 요 뒤편에 9V 건전지 넣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액티브 베이스와 패시브 베이스의 차이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패시브 베이스를 쓰고 있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JJ 픽업,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팬더사의 78년 올드 베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패시브 베이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님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좋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귀도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거나 많은 음악을 들어봤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노브를 이만큼 돌렸을 때 베이스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사실은 여러분들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연주하는데, 그러니까 베이스를 탕 치기까지 그 과정이 복잡하면은 여러분 안 하게 돼요. 저 6층 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난 편의점 가는 것도 두려워. 편의점 가는 것도 두려운데 내 장 보겠냐? 그런 느낌이야. 내가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거는 여러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요리를 하면 장 봐야 되지. 장 봐야 되면 나는 60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돼. 그리고 다시 올라와야 돼. 요리를 하는데 120개의 계단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런 의미인 거야. 여러분들 그냥 베이스 연주하고 소리 켜가지고 할 때 손 만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그냥 없애세요. 그냥 패시브 그냥 가세요. 그냥 딱 깔끔하게 오케이 케이블 꽂고, 앰프 있으면 앰프 꽂고, 볼륨 100 연주 이렇게 하란 말이야. 괜히 또 연병 떨다가 베이스 부스트 100만 들어가지고 뺑 층간소음 그냥 빵 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고 내가 야 니 초보 주제에 너 그 톤이랑 그거 맞출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애기 단계니까 보조바퀴 달려있는 자전거부터 타보자.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시 안 해요. 난 여러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스 앰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턱을요 갖다 대. 이러면 잘 들려. 이거 진짜 난 이렇게 연습했어. 난 입시를 이렇게 했어. 나는 입 벌리면 사운드 커지나. 야씨 그거 내가 무슨 뭐 확성기냐 내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내가 해볼래요? 말 나온 김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베이스가 그냥 4줄만 달려있고 똑같은 것 같지만은 픽업마다 다른 게 있거든요. 크게 3가지. 뭐 재즈,
프레션, 험버커가 있는데요. 가장 대중적인 픽업은 길다란 거 2개 달려있는 거 재즈 픽업. 요거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되게 내추럴한 사운드가 나. 그래서 프렛의 떨림이라든지 서스테인에서 나오는 고음역의 울림들도 그대로 통과가 돼요.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음악적으로 엄청 해로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멋이에요, 여러분들. 재즈 베이스가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의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슬랩 하시는 분들, 솔리스트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아티스트 마커스 밀러, 요 싱글 픽업이죠? 야, 이 할아버지 지금 몇 년 전이야? 6년 전? 아직도 하는구나. 대단한데요? 물론 이 마커스 밀러 아저씨가 쓰는, 이 할아버지가 쓰는 거는 이제 액티브 베이스긴 하지만요. 또 이분도 제가 입시할 때 한창 관심 많을 때 이 누님도 좀 유명했습니다. 탈 위켄필드라는 누님인데요. 요분도 이제 재즈 픽업 쓰고 있죠? 물론 이 악기도 패시브는 아니고 액티브 악기입니다. 사도스키의 베이스, 아마 NYC 라인일 건데요. 그게 이제 재즈 픽업이고, 험버커 쓰는 사람들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이성찬 선생님도 험버커 쓰죠? 험버커 픽업이라는 게 노이즈 중에 험 노이즈가 있거든요. 재즈 픽업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발생하는 그 노이즈, 험 노이즈를 감소시킨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험버커 픽업인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재즈 픽업보다는 적다고 얘기할 수 있고 중후한 소리를 내줘요. 묵직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험버커 픽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요것도 험버커 픽업일 거예요. 소프바 픽업이 있어. 근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픽업의 큰 종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또 험버커 픽업이 세계적인 분은 샤레이 리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건이에요. 험버커 픽업이지. 악기는 포데라입니다. 그리고 오연이네요. 제가 그렇게 뭐라 했던 오연이네요. 공교롭게도 이 재즈 베이스, 아까 탈 위켄드 누님의 그 솔로랑은 느낌이 다르죠. 약간 맛이 다르죠. 그리고 피픽업 프레셔는 마이클 리그, 요 형님이 또 이제 스네이키 퍼피의 베이스 리더죠. 재즈 아티스트로 그래미도 받은 사람이에요. 들어보시면은 약간 더 미들 레인지가 조금 더 부각됐죠. 약간 몰랑몰랑하지. 몰랑몰랑 베이스 소리가. 프레션 픽업에는 요런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녹음할 때 프레션 베이스를 빌려서 해본 적도 있어요. 그걸 원해. 프레션 소리, 그 밴더 그 50년대 라인 그런 소리였으면 좋겠는데요. 밴더 50년을 어디서 구해? 아무튼 픽업의 종류와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재즈 픽업과 프레션, 그리고 험버커 픽업,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맞춰볼 수도 있고. 근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프레션에 J 달려있는 것도 있고 험버커에 J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이스 사는데 또 골치 아프면 안 해버린다고요. 제가 또 정의원 교수님 영상 보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높으면 시도를 안 한대. 단순화시켜야 돼.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J 픽업, 일단 그걸로 시작해 보시고 그거 맛 보시고, J 픽업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이 프리퀀시의 퍼포먼스가 좋네. 잡음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몽글몽글했으면 좋겠어. 난 이 아티스트가 좋아서 이런 사운드 내고 싶어 하면은 이제 픽업 따라서 소리 들어보시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프렛이 있어요. 프렛 개수가 있는데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말자고. 보통은 여러분 20프렛, 21프렛, 24프렛이 대중적입니다. 30프렛, 32프렛 연병 떨지 마라. 좀 제발 좀 대중적인 거 좀 사세요. 30프렛짜리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내게 준내게 길죠? 저는 이렇게 짧죠? 이렇게 하지 말고 20프렛짜리 사세요. 그냥 20프렛. 30프렛짜리가 그냥 있냐? 있네. 30프렛짜리가 있네요. 우리 회원님이 베이스를 하나 샀어. 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야. 4kg 넘어가는 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베이스 가지고 다니기 싫은 거야. 가벼운 거는 이제 3kg 초반대로 진짜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거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도 있어. 5kg가 넘는 것들이 있어. 나무 종류 중에 월넛이 개같이 무거워요. 그거 조심하세요. 에보니도 좀 묵직한 편이고, 가벼운 거는 이제 뭐 수엄프 애쉬라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건 난 좋아해. 그게 가벼워. 뭐 마호가니도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건 아니고. 그래서 베이스 무게도 한번 고려를 해시라. 그리고 또 베이스가 커가지고 무거우면은 또 등 굽어. 등 굽으면 어떡해. 거북목 되지. 거북목 되면 어떡해. 경추 요추 아프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무게도 고려를 하셔서
4kg 미만인 친구들을 데려오시라. 그 다음 성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능 필요 없어. 여러분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소리 좋은 거 안 좋은 거 솔직히 모르시죠? 그럼 그냥 예쁘고 나한테 잘 맞는 거, 중고로 팔았을 때 손해 없는 거, 그걸로 가시라 이거야. 그걸로 가세요. 그 다음에 듣는 귀도 좋아지고 내 어떤 퍼포먼스도 좋아져. 요러면은 이제 성능을 한번 이제 따져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팔랑귀 돼가지고 뭐가 좋다는데 워우 이거는 마커스 밀러가 어떻게 써가지고 이거는 뭐 사도스키 뭐 하지 마라. 대가리 없는 것 좀 사지 마. 베이스는 여러분들 앰프를 연결하지 않으면 놀랍게도 둥둥둥 소리가 나지 않고요, 철컥철컥 소리가 나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둥둥둥 소리가 나죠. 근데요, 이걸 끌게요. 그러면은 아무리 마이크에 아무리 갖다 대도요 안 들리죠? 치고 있어요. 이게 베이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앰프를 사려고들 하실 텐데요, 앰프 살 때도 여러분들 좀 고민이 될 수 있어. 왜냐면은 이 베이스가 내는 소리는요, 초당 진동수가 낮은 파장이 긴 소리란 말이야. 감쇄율이 낮고 투과율은 또 높아. 이 큰 에너지가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데, 앰프를 또 바닥에서 뭐 아무리 띄우든 간에 이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냥 층간소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혼자 연습하는데 앰프 필요 없어. 나도 그랬어. 자, 베이스 앰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턱을요 갖다 대. 턱 갖다 대고 이러면 잘 들려. 이거 진짜 난 이렇게 연습했어. 난 입시를 이렇게 했어. 나는 입 벌리면 사운드 커지나. 야씨, 그거 내가 무슨 뭐 확성기냐 내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내가 해볼래요? 마이크 여기 대고 내가 들리시나요? 혹시?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잘 들렸어요 혹시? 잘 들려요? 그럼 4살 먹고서 이거 턱에 대고 이게 뭐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잖아. 아무튼 앰프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막 출력이 큰 앰프 사셔가지고 또 이웃 주민들이랑 이게 트러블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진짜 작은 거 있지, 15W도 커, 최대한 작은 거 사. 그냥 나만 혼자 들을 수 있게. 아니면은 이제 헤드폰 앰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이블처럼 이게 딱 이렇게 껴, 그 다음에 거기다 헤드폰을 껴.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그냥 해도 돼. 요렇게 해가지고 나만 듣기 가능. 나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넣고 헤드폰을 위에 써. 이어폰에는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이제 음악 재생해. 그 다음 헤드폰에서 베이스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뭔가 합주하는 느낌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했어요. 유즈 Time is running on 두두디 두두디디 두디디 두디디 두두디 두두디 두두디디 두두디 두두디디 두. 이어폰에서는 그거 Time is running out 나오고, 앰프에다가 내 거 헤드폰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단자만 맞으면 그냥 헤드폰 꼽아도 되나요? 아니요. 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막 지지직거리고 소리가 잘 출력이 안 돼. 그렇게 따지면은 데스크탑에 바로 꽂아서 하면 되지, 뭘 오디오 인터페이스 왜 사겠어?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또 귀여워요. 예, 잘하셨어요 질문. 내가 너무 뭐라 했나 미안해요. 텐션이 오늘 올라가가지고 니네가 그거 시켜서 그러잖아. 그거 입 벌리고 하는 거야. 이거 시켜서. 하나 질문. 예, 질문 컴온. 여러분 이렇게 생방송 오시면 무료 질문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드럼 입문 중에 더 쉬운 게 뭐예요? 그럼 내가 베이스 강사하고 있는데 내가 드럼 하세요, 드럼이 더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겠냐? 베이스 하세요, 베이스가 더 쉽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드럼이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 드럼이.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악기만 봤을 때는 드럼이 조금 더 치는 맛이 나요. 타격에 반응해서 소리가 팡 나잖아. 그 맛이 있잖아. 뚱딱뚱딱 칭칭팡 칭칭팡 탕탕탕 하잖아. 더 재밌죠. 근데 쉽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박치기 전에 몸치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지가 분리돼야 돼. 사지가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아야 돼. 쿵찌빡 쿵쿵찌빡. 근데 쿵치쿵빡 쿵치쿵쿵빡 쿵짝쿵치쿵 따까뚜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몸치인 게 이제 드러나는 거야. 드럼이 못하면 밴드가 망하잖아요. 다 망해요. 일렉 기타가 못해도 망하고 베이스가 못해도 망하고. 근데 다 망해도 돼. 일렉, 베이스, 키보드, 드럼 다 못해도 돼. 보컬만 잘하면 돼. 근데 보컬도 잘 못해도 돼. 예쁘거나 잘생기면 돼. 이거 인정하십니까? 보컬이 잘하면 혹은 잘생기면 혹은 예쁘게 생기면 그 밴드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밴드 멤버가 교체될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이야. 아니면 님들이 잘생겨야 돼. 잘생기고 나서 그냥 보컬을 연습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빨라. 내가 베이시스트에서 왜 작곡가 믹싱 엔지니어가 됐겠어. 종빈님도 잘생기고 잘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또 이제 열심히 하기는 하지. 예,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요. 나의 베이스 첫 악기 어떻게 구매해야 될까? 어떤 걸 구매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실 때는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조금 참고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이제 상기를 해보면서 베이스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그렇게 들갑 떨지 마시고 너무 큰 금액 있지? 그러면 조금 염려가 돼요. 저가형부터 조금씩 이렇게 베이스가 나랑 잘 맞으면 이렇게 올라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서 즐겁게 연습하시고 또 실력도 쭉쭉쭉 느시고요. 바로 저와 함께요. 유익한 강의 영상도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무료로, 아니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재차 말씀드리면 슈퍼땡스는 무조건 제가 아는 한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